안녕하세요. 저는 커넥시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일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따뜻한 브루잉 커피를 내리는 하리오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브루잉에 사용할 원두는 파나마 아부게이샤 1720 워시드고요. 하리오 드리퍼는 필터지와 함께 린싱을 해서 웜을 해주시고요. 충분히 적셔서 웜을 해주시고, 원두는 18g을 사용을 하고 물은 총 210g을 사용할 겁니다. 가수하는 스타일의 커피고요. 고가의 원두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매장에서 직접 이용하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원두의 분쇄 입자는 900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EK43 분쇄 입자로는 10.5에서 11.5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쇄하겠습니다. 원두를 담으신 후에 잘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적시는 물은 30g을 사용을 할 건데 30초 동안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사용할 레시피의 물의 온도는 93도입니다. 매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수소 필터도 쓰고 나트륨 필터도 쓰긴 하는데, 요새는 나트륨 필터, 좀 더 둥글게 표현하고 싶어서 나트륨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박람회에 나가거나 정수 필터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평창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 가장 근접하고 밸런스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타이머를 누르면서 커피 추출을 시작을 할 거고요. 먼저 30g을 조심스럽게 원을 그리면서 고르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나면은 이어서 60g의 물을 부어줄 건데요. 좀 가는 물줄기로 진행하겠습니다. 60g을 가늘게 살포시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부어줍니다. 이렇게 물이 다 부어지고 나서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데, 끝까지 내려오기 전에 물을 이어서 부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 5초 타이밍에 두 번째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조금 더 굵은 물줄기로 70g을 부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바닥이 보이기 전에 지금 1분 30초에 세 번째 물을 마저 50g 부어주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굵은 물줄기를 이용해서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10g 정도의 물이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리퍼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분 10초 내외로 추출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완성된 시간은 2분 한 8초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60g의 물을 가수할 건데요. 60g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60g을 넣어서 드셔보시고 연하거나 진하거나 하시면 기호에 맞춰서 그 이후에 추출하실 때 40g을 넣어주시거나 80g을 넣어주시거나 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컵노트에 작성했던 것과 같이 약간 하얀 꽃, 백합, 플로럴한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그리고 약간 백도의 향미가 느껴지는, 그리고 굉장히 클린한 그런 커피가 추출되었고요. 저희 매장에서 브루잉 커피를 제공할 때 농도를, 레시피를 짤 때 1.1에서 1.2 혹은 좀 높게 나오면 1.25 정도까지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지금 한 1.1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입이 농도기는 아니지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시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일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하리오를 이용해서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원두는 콜롬비아 라스프로레스 농장의 카투라 7호소 하이퍼믹스 워시드고요. 이 원두는 약간
블랙체리, 히비스커스 그리고 열대과일의 향미가 느껴지는 커피인데 아이스로 했을 때 조금 더 포텐셜이 나올 것 같아서 아이스 레시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하료 필터를 드리퍼에 끼워주시고 충분히 린싱을 해주시고요. 밀착이 잘 되게 린싱을 해주세요. 린싱이 다 되면 물을 버려주시고, 분쇄 입자는 800에서 9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EK43 분쇄 입자로는 9.5에서 10.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쇄하겠습니다. 필터에 원두를 담아주시고요. 평을 잘 맞춰주세요. 오늘 이제 사용할 물의 온도는 93도의 물을 사용을 할 거고요. 물은 평창수를 사용을 합니다. 총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물 양은 190g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시는 물로 30g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타이머를 누르고 브루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셔질 수 있도록 30g을 부어주세요. 일반적으로 30초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이 위에가 드라이 되는 시점에 부어주시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초가 지나면은 60g을 부어주겠습니다. 조금 가는 물줄기로 원을 그리면서 고르게 부어주세요. 물이 빠지는 속도를 보시고 바닥을 보이기 전에,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다시 60g을 부어주십니다. 조금 더 굵은 물줄기로 지금 1분 4초에 추출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굵은 물줄기로 60을 추가로 부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다시 한번 40g을 거칠게 부어서 총 190g을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목표 추출 시간은 2분 내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까지 받으면 되고요. 지금 1분 55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출이 완성된 커피는 바로 칠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매장에서는 일단 고객분들께 제공할 때 얼음 한 10알 정도, 얼음의 크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150g에서 170g 사이가 되고요. 10알 정도 넣어서 칠링을 하고 차가운 컵을 따라서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음을 넣어 보겠습니다. 잘 저어서 칠링을 빠르게 해주시고요. 준비된 차가운 얼음 컵에 여러 번 나눠서 따라 드시면 됩니다. 진한 블랙체리의 단맛과 향, 그리고 히비스커스의 상큼함이 느껴지고요. 되게 복합적인 열대과일의 향을 느낄 수 있는 단맛이 정말 좋은 특별한 가공 방식의 커피입니다.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 지금 농도가 정말 진하게 잘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 연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18g의 원두만 사용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로 조절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원두를 조금 더 써서 추출할 때 사용한다면 농도와 맛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g 내지 2g 정도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트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일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브루잉 레시피는 DB17이라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가파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 추출 도구를 이용한 브루잉 레시피인데요. 하이엔드 커피들을 추출할 때 소량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고려해서 좀 향미에 특화되어 있는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핫으로만 내리는 레시피고요. 아이스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필터를 잘 접어서 드리퍼에 밀착시키고 린싱을 해주시고요. 예열이 된 서버도 비워주시고, 그라인딩할 분쇄 입자는 750에서 85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 저희가 사용하는 EK43 기준으로는 9에서 10 정도의 분쇄 입자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라인딩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원두는 과테말라 엘 이네르토 농장의 레전더리 게이샤 로스 피노스 커피고요. 이 커피도 좀 어렵게 구해서 스몰 월픽에 소개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안고 있었던 커피입니다. 한번 추출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흔들어서 잘 펼쳐주시고요. 위에가 평평하게. 저희가 오늘 사용할 레시피는 물의 온도는 93도를 사용을 하고 처음 적심 과정에서 25g을 사용을 하고 이어서 40g, 40g, 40g 세 번에 나눠서 부어서 끝까지 추출하는 레시피입니다.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는 물줄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차수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굵게 해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타이머를 누르고 25g을 붓겠습니다. 그리고 적심 과정 25초가 지나면 1차 추출 진행할 거고요. 40g을 부어주겠습니다. 네, 이어서 물이 다 빠지기 전에 40g을 추가로 부어주고요. 네, 또 40g을 부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목표 추출 시간은 1분 40초 내외입니다. 원두의 볶음 정도나 분쇄 입자의 굵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리퍼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1분 50초 정도 지나고 있어서 드리퍼를 제거하겠습니다. 추출된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역시 레전더리 게이샤네요. 정말 소량의 원두를 사용했고 물론 이제 추출량이 적지만 강렬한 자스민 향이 되게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질감이 되게 크리미한데 깔끔해요. 뒤에는 클린하게 떨어지는데 입안에는 크리미한 질감이 남아있는 적당한 바디감이 나오는 그런 커피이고 뭐 시트러스한 향미도 느껴지고요. 레전더리 게이샤를 맛보기 전에 엘 이네르또 일반 랏 게이샤도 맛을 봤지만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레전더리 게이샤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시피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트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일용입니다. 지금 소개할 레시피는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렌타인 블렌드 플러스 고소한 타입의 원두를 추출하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20g의 원두를 사용을 해서 38g 내지 42g 정도의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스켓은 물기를 충분히 닦아주시고요. 정량의 원두를 담아줍니다. 수북히 쌓인 원두는 먼저 전체로 펼쳐주시고 레벨링 툴을 이용해서 레벨링을 한 후에 한 20kg 정도의 압력을 가해서 한번 탬핑을 합니다. 저희가 바스켓 사이즈는 IMS 28.5 규격의 20g 이상 담기는 바스켓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 흘리기를 해주시고요.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추출 목표 타임은 원두의 에이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에이징이 잘 되면 한 25초, 에이징이 잘 안 된 상태의 원두를 쓸 때에는 30초를 조금 넘겨서 추출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에이징이 된 지 10일이 조금 넘은 원두를 사용을 했는데 28초에 42g 담겼습니다. 추출 직후에는 바로 포타필터를 청소해 주시는 게 좋고요. 추출된 커피는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할 때 13온스 따뜻한 컵에는 뜨거운 물 250g을 담아서 희석을 하고요. 이랬을 때 농도가 대략 1.25 정도에서 1.3 사이로 나오는 정도로 세팅을 했고, 아이스를 사용을 할 때에는 차가운 물을 이용을 해야 하고 얼음컵에 차가운 물 200ml를 담아서 에스프레소를 넣고 16온스 컵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스프레소로 한번 제가 맛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블렌딩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인도네시아 와하나 만델링 커피인데요. 거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성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카카오 닙스, 스모크,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의 시트러스함과 이제 견과류 같은 느낌이 같이 묻어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특히 아메리카노도 맛있지만 라떼가 맛있다라는 평가를 정말 많이 듣는 블렌드입니다. 저희 에스프레소로 이 추출을 한 후에 라떼를 만들 때에는 우유는 저희는 매장에서는 메일 우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따뜻한 우유는 220g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이스는 물과 동일하게 200g의 찬 우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출한 비율보다 조금 더 빨리 끊으면 에스프레소로 즐기시기에도 되게 묵직하고 드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츠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일용입니다. 이번에 추출할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언스페셜티 블렌드인 피어나 블렌드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일단 밝은 타입의 커피를 추출할 때에는 조금 긴 타임 추출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저희가 대체로 나가는 음료가 아메리카노나 라떼이기 때문에 충분한 농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추출 시간을 고소한 타입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편이고요. 만약에 저희 레시피와 다르게 향미 표현을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추출 시간을 고소한 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앞당겨서 추출하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좀 딜레이하는 타임으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바스켓은 IMS 28.5, 20g 이상 담기는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밝은 타입의 커피는 22g 담아서 추출을 할 계획이고요. 추출 비율은 1:2 정도로 생각을 해서 대략 38g에서 42g 정도 매일 상황에 따라서 추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추출해 보겠습니다. 바스켓은 항상 물기 없이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먼저 수북히 쌓인 원두는 충분히 평탄화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템퍼를 사용하지 않고 레벨링 툴로만도 쓰이지만 템핑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 델타 템퍼를 이용해서 이걸로 템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살포시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잡는 상태에서 돌려주면서 여러 차례 5번 내지 10번 정도 돌려서 템핑을 마무리하시고요. 이 델타 템퍼를 사용할 때에는 마무리했을 때 위에 굴곡진 느낌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93도입니다. 저희가 밝은 타입의 커피를 추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추출되는 경우에는 28초, 좀 길게 가는 경우에는 34초나 35초까지도 추출을 하는 편이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희석된 음료의 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대략 31초에 43g 정도의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었고요. 저희가 음료로 희석할 때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250g의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담겨있는 얼음 컵에 꼭 찬물을 이용해서 200g의 찬물에 희석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라떼를 만들 때에는 뜨거운 라떼 같은 경우에는 220g의 우유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스 라떼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동일하게 200g의 찬 우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출된 커피를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언스페셜티 피어나 블렌드 한번 맛볼게요. 향미부터가 좀 남다릅니다. 플로럴함이 잘 나타났고, 브루잉이랑은 확실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바디감 있게 표현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컵노트에 이제 목련이라는 걸 작성해 놨는데, 봄 하면 대표적인 꽃이 목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꽃 중에 그런 향미가 조금 묻어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그런지 과일 같은 톤도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플로럴하고 상큼한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에스프레소로만 즐기고 싶으실 때에는 추출 타임을 조금 더 앞당기고,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의 양도 5g 내지 최대 10g 정도를 줄이셔서 즐기신다면 좀 더 바디감 있고 인텐스가 더 강한 에스프레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언스페셜티에서 소개하는 프루티 블렌드도 동일한 레시피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커넥츠 블렌드는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기시면 되고, 원두량은 21g 정도, 프루티나 언스페셜티 피어나 블렌드보다 1g 정도 더 적게, 그러나 발렌타인 블렌드보다는 1g 정도 좀 많게 세팅을 하시면 음료로 즐기시기에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